김영감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눈빛이 매서운 사내였다. 평생 일궈온 사업체를 장남 현우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집안의 대소사만큼은 여전히 그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 특히 현우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다. 현우는 나이 39에 박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섰다. 나름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고 인물도 훤했지만 영감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다. 아범아, 그 계집애는 도대체 어떤 애라고 그리 난리냐? 내 애미가 살아있었으면 저리 오냐오냐만 하진 않았을 게다. 영감은 툭하면 돌아가신 부인을 들먹였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고집은 이골이 날 정도였다. 수지는 쾌활하고 속 깊고 무엇보다 현우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여자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 만난 자리에서 수진을 꼼꼼히 살피더니 영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예, 아버지.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식사 자리 마련했으니 그땐 좀 길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현우는 애써 설득했지만 영감은 콧방귀를 뀌었다. 흥, 됐어. 밥 먹는다고 사람 속까지 알 수 있겠느냐. 김간애에 들어올 며느리면 내 나름의 시험 절차가 있어야지. 현우는 기겁했다. 시험이라뇨, 아버지. 이게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시끄럽다. 내 애미도 이 영감 시험 통과해서 이 집에 발들였다. 김간애는 그냥 돈만 보고 들어오는 집구석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아내, 현명한 어미가 필요한 자리다. 현우는 답답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주말 수진이 영감의 집으로 찾아왔다. 넓은 한옥 고택은 고요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진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영감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아버님, 박수진입니다. 현우 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영감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예의 바르고 얼굴도 곱고 영리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군. 영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리에 앉아라. 영감은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수진 양 현우가 자네와 결혼하고 싶다고 우기더군. 우리 김간애는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켜온 가풍이 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집안에 새로 들어올 식구들에게 치르는 작은 통과 의례가 있어. 수지는 현우를 힐끗 봤지만 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어떤 통과 의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이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 마당에 있는 돌담을 허물고 새로 쌓아라.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감의 집 마당에는 한 사람이 겨우 둘러맬 법한 커다란 돌로 쌓인 허리 높이의 꽤 긴 돌담이 있었다. 혼자서 허물고 새로 쌓으라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나 다름없었다. 아버님, 혼자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누구랑 하겠느냐? 김간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그 정도 일은 스스로 해낼 줄 알아야지. 혹시 이 정도도 못하는 나약한 여자인가? 영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현우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아버지를 말리고 싶었지만 수진이 눈빛으로 제지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까지 돌담을 허물고 새로 쌓겠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영감은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흡사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다. 현우는 수진을 데리고 방으로 돌아와 안절부절 못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러세요. 돌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가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요, 현우 씨. 괜찮아요. 이미 제가 하겠다고 했는걸요. 아버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러시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물러설 수는 없어요. 수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대체 이 고집 센 노인네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걸까? 돌담을 쌓는다고 내가 김간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걸까? 밤새도록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수지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수지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마당의 돌담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는 돌담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이걸 혼자 하라고? 말도 안 돼. 수지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다. 지켜보고 있을 시아버지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수지는 먼저 돌담의 구조를 살폈다. 무작정 허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꽤나 견고하게 쌓여있는 돌담은 단순히 힘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돌부터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거운 돌을 옮길 때마다 손바닥은 쓸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영감은 거실에서 나와 평상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수진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힘든 와중에도 그녀는 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영감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점심때가 되자 돌담의 절반 정도가 허물어져 있었다. 수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몸을 일으켜 다시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현우가 몰래 다가와 물병과 빵을 내밀었다. 수진 씨, 잠깐 쉬어요. 이러다 병나겠어. 아버지한테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아니요, 현우 씨. 괜찮아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아버님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빵을 우적우적 씹으면서도 눈은 계속 돌담을 향했다. 현우는 안쓰러운 마음에 수진의 등을 토닥였다. 그때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너는 뭐 하는 게냐? 며느리 시험에 참견하는 못난 사위는 필요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현우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얼어붙었다. 수지는 현우를 밀어내며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다. 현우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다시 혼자가 된 수지는 이를 악물고 작업을 계속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돌담은 완전히 허물어져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다. 이제 다시 쌓아야 할 차례였다. 그녀는 돌들을 분류하고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고 마당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다.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돌을 쌓고 또 쌓았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영감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돈봉투가 들려 있었다. 수진 양, 그만해라. 내가 이 일을 다 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영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수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영감을 바라봤다. 아버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간애에 들어오려는 욕심은 알겠으나 분수를 알아야지. 이 돈 받고 조용히 떠나거라. 현우에게는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 영감은 돈봉투를 수진의 발치에 툭 던졌다. 수진은 얼어붙었다. 이 돈봉투는 단순히 그녀를 포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의 노력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수진의 눈에는 순간 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녀는 돈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 안에는 적어도 수천만 원은 들어있을 법한 지폐 뭉치가 보였다. 이 돈을 받고 떠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이 지긋지긋한 시험도, 이 노인네의 멸시도. 수진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다. 이 돈을 받으면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우와의 사랑도 그녀 자신의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이었다. 수지는 돈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침묵이 마당을 채웠다. 영감은 수진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영감은 돈 봉투를 던져놓고 수진의 반응을 지켜봤다. 수진은 돈 봉투를 응시하며 갈등하는 듯 보였다. 영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결국 돈의 약한 계집에 지나지 않는군. 그때였다. 수진이 천천히 몸을 숙였다. 영감은 그녀가 돈 봉투를 집어들 거라 예상했지만 수진은 돈 봉투가 아닌 그 옆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영감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김간의 재산을 바라고 온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돌담을 쌓으라면 쌓을 것이고 허물라면 허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돈 봉투를 발로 살짝 밀어 영감 쪽으로 보냈다. 이 돈은 아버님께서 돌담 쌓으시느라 고생하셨으니 노고비로 쓰십시오. 영감의 미소가 사라졌다. 수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건방진 것. 내가 누군 줄 알고. 영감은 순간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그때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컹, 컹. 거친 게 짖는 소리와 함께 맹견 한 마리가 사납게 달려든 것이다. 수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팔뚝을 물렸다. 악! 수진은 쓰러지며 팔을 감쌌다. 걔는 영감의 사냥개 천둥이었다. 평소에는 묶여 있었지만 영감이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피가 철철 흐르는 팔을 부여잡은 채 수지는 고통에 신음했다. 천둥은 으르렁거리며 다시 덤벼들 기세였다. 천둥아, 이놈. 영감이 천둥을 제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수진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수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듯했다. 수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팔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때 현우가 잠에서 깨어 거실불을 켰다. 그는 마당의 상황을 보고 경악했다. 수진 씨,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급히 달려와 천둥을 막아섰다. 그리고 수진의 피 묻은 팔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수진 씨, 괜찮아요?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현우는 분노로 아버지를 노려봤다. 영감은 미동도 없었다. 현우는 수진을 부축하려 했지만 수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현우 씨, 괜찮아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은 핏자국이 선명한 팔을 부여잡고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영감을 바라봤다. 영감은 수진의 눈에서 비난이나 원망 대신 꺾이지 않는 의지를 읽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련이라도 견뎌낼 것입니다.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집에 들어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지면 아버님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고통보다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의 침착함은 위기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영감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현우는 수진의 팔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수진 씨. 그래, 병원에 가자. 내가 데려다 주마. 영감은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영감을 쳐다봤다. 드디어 영감의 표정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보였다. 새벽 영감은 직접 운전하여 수진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현우는 조수석에 앉아 수진의 피 묻은 팔을 부여잡고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수진은 파상풍 주사를 맞고 상처를 소독한 뒤 붕대를 감았다. 치료 내내 수진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꿋꿋하게 견뎌냈다. 병원 복도에서 수진을 기다리는 동안 현우는 아버지에게 격분한 목소리로 따졌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개에게 물게 할 수 있어요? 수진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요? 영감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다. 현우의 화가 사그라들지 않자 영감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미쳤다고 내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다치게 하겠느냐? 천둥이는 평소에도 사람을 잘 따르는 순한 개다.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 물지 않아.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아버지가 명령했다는 말씀이세요? 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현우 내 어미는 늘 나에게 당부했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여자를 만나라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업을 하며 온갖 비열한 수법과 배신을 겪으며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영감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내 어미를 일찍 떠나보내고 이 집을 혼자 지켰다. 현우 너만큼은 험한 세상에서 속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길 바랐다. 그래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여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영감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을 수 없었던 쓸쓸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처음으로 엿본 것 같았다. 그때 수진이 치료를 마치고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영감은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기색이 없었다. 수진 양, 미안하다. 내가 자네를 너무 몰아붙였군. 돌담은 그저 자네의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 한 것이었다. 돈봉투는 자네가 돈 때문에 현우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천둥이는 내가 예상했듯이 내가 지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천둥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거나 혹은 나를 원망하며 분노할 줄 알았다. 그런데 자네는 고통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하더군. 자네는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지혜를 보였다. 영감은 수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내 어리석은 시험 때문에 자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군. 정말 미안하다. 수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영감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 수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현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감은 다시 고개를 들고 수진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현우가 자네 같은 여자를 만난 것은 내게 큰 복이다. 우리 김간의 며느리가 되어주겠느냐? 영감의 말에 수진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현우는 수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아픔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시험은 이렇게 끝이 났다. 영감은 그제야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현우는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수진의 팔에 감긴 붕대가 풀리고 상처는 아물었다. 영감은 수진을 집으로 불러 직접 준비한 보양식을 대접했다. 더 이상 차갑고 고집센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수진을 맞이했다. 수진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며 이 집 마당에 새로 쌓아 올릴 돌담을 생각했다. 그 돌담은 이제 그녀와 김영감, 그리고 현우가 함께 쌓아갈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터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 돌담처럼 시작될 참이었다.